잘 나오실까요? 네, 저는 이제 고등수학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나선형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상승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연결이 되면서 좀 폭넓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수학 처음 들어갈 때 제일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3-를 잘해야지 고등수학 잘하는 거 아니냐. 물론 3-를 잘하면 고등수학을 잘하고요. 고등수학을 잘하면 3-를 잘합니다, 이게. 사실 뭐 선행의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수학을 공부했을 때 3-1이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고등수학과 중3-는 어떤 관계가 있냐? 실제로 A급 3-1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냥 고등과정에서 그대로 끌어온 문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중3에서는 2차 방정식을 단편적으로 푸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 풀면은 그냥 실제로 근을 가지고 풀고 뭐 판별식을 보든 뭘 하든 뭐 간단하게 봐서 뭐 근을 구하거나 조건을 가지고 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이 정도가 된다면 고등과정에서는 뭐냐면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 모든 것들을 함수의 그래프로 연결 지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로 연결을 지어야지 나중에 미적분 1에서 3차 이상의 이제 고차 방정식은 그 당 함수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프를 가지고 할 거고 그래프의 성질은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중3 때부터 익숙했었던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라는 것을 공수해서 조금 더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3차, 4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미적분 5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중3과 고2는 서로 계속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3 과정에서 잘했지만 나중에 고등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중3의 심화 문제들을 고등 과정의 눈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사고의 확장들을 시킬 수 있는 게 나선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우리가 대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개통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통 수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선행의 속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통 간의 문제,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기하를 잘해야지 대수를 잘하고 대수를 잘해야지 기하를 잘하는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려면 그 뒤로부터 역시 이제 나선형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거는 엊그제 제가 프리케이머반에서 수업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했을 때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석에 있는 유제입니다, 그냥. 그럼 이제 어떤 실수가 주어져 있을 거 그냥 얘를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문자 두 개인데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얘를 K라고 두고 이게 정석에 있는 그대로 풀이입니다. K라고 두고 대입을 한 다음에 X가 실수잖아 또는 Y가 실수잖아 그럼 판별식이 0 이상이겠네? 판별식 가지고 부등식 가지고 푸는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우리가 공수 2까지를 공부한 학생이 다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바로 뭐부터 보이냐면 원이잖아. K라고 두면 직선이네? 그러면 직선이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원과 만나는 최대 최소라는 거는 접하는 상황이구나. 그럼 바로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가지고 한 세 줄로 딸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개통 간의 연계성, 그러니까 그냥 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문제고 얘는 원의 문제고 이게 아니라 문제를 다양하게 바라보는 어떤 다각적인 시각을 좀 뭐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런 나선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중등심화 KMO 그리고 프리-KMO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KMO를 준비할 게 아닌데 꼭 프리-KMO반이나 KMO 준비를 해야 됩니까? 입상을 원하는 건 아니고 또는 과고 영재고를 갈 것도 아니고 우리 애는 뭐 의대를 간다거나 하면 요즘 과고 영재고 좀 불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KMO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깊이 있는 사고력이니 대입에서 중요하니라고 하지만 대치에서는 실제로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 KMO를 공부한 게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꼭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실제로 KMO 이론이 고등 과정에서 쓰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심화 문제를 위해서 경시 메커니즘을 활용할 때도 나선형 학습은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그 학력평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합편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학력평가 기출문제예요. 6월은 아니고 이게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원이 주어져 있고요. 그냥 교육청평가니까요. 이거 센에 있는 문제입니다. 센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고 문제는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원 X축에 있는 점에서 원까지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 길이가 똑같네? 그렇다면 이 점 P의 좌표가 누구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얘를 구하려면은 정석적인 풀이 그러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막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게 이만큼의 풀이에요. 이거는 센에서 그대로 제가 발췌형 풀입니다. 그냥 굉장히 복잡하구나라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문제였는데 어떤 점으로부터 원의 접선까지 거리가 똑같은데 걔를 풀기 위해서는 원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고 피타고라스를 정리하고 거리를 구하고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전피의 좌표는 4분의 11이다 라고까지 끌어내는 게 사실 처음 중학생이 고등선행을 했을 때 이 정도 풀이를 끌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등과정까지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K모 공부도 하겠죠. K모 공부를 했을 때 K모 기하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얘를 보자마자 어떤 게 보이냐면 이건 근축이잖아. 그럼 근축이라는 거 바로 알게 되면 근축 방정식은 두 원을 빼면 되는데 두 원을 빼면 바로 1차 방정식이 나오고 x축과 교점이니까 x절편이잖아. y 0 되면 그냥 4분의 11이네 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근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두 원으로부터 방면값이 같은 점들의 모임이고 실제로 원의 공통현 역시 근축인데 실제로 저는 이거 질문 딱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한 명한테밖에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원을 빼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두 원이 만나지 않았을 때 빼면은 똑같이 직선이 나오는데 그 직선은 뭔가요? 그 원이 만났을 때는 두 원이 만났을 때는 직선이 딱 만나고 원에서 원을 빼면 공통현이거든요. 원이 만나지 않으면 공통현이 아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질문 학생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근축이고 그거는 방면값이 같은 점들의 모임이야. 이걸 그대로 모의고사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K모까지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면은 세 줄이면 끝나는 풀인 거죠. 굉장히 복잡했었던 풀이가.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고등과정을 갔을 때 학교 내신이라든지 시험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과연 이거를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에 다 풀 수 있을까라는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내일까지 숙제를 해오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 풀어올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 압박이 있을 때 특히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수 1에서 공수 2로 넘어가면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때부터는 계산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해야 될 계산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개념들을 쓰면 계산을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나선형으로 하면서 그 개념들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에 엄청난 차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간단한 걸 살펴보면 중등수학은 뭐 학기당에 3개에서 4개 정도 대단을 봅니다. 고등과정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대단원 하나가 중등 한 학기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리고 압도적인 학습량도 필요하고 진도도 빠르고 유형도 낯설고 뭐 복합적이고 추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등 과정을 실제로 공부하다가 고등 과정을 들어가면 예전에 뭐 이게 사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체감 난이도가 4배에서 5배 정도로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좌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나선형의 효과도 주고 아이들이 이 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3단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고등과정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단계로 학습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초다지기라고 해서 이제 고등과정 처음 들어왔으니까 추상적 개념 자체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는 거에 좀 초점을 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푼다라기보다 그냥 개념을 보고 문제 역시 개념을 좀 다지는 형태의 문제로 살펴본다. 그래서 기본 정석의 예제 유제, 개념과 예제 유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RPM 정도에서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요. 여기서는 가장 많은 책을 사용합니다. 개념 노트 따로 있고 워크북 따로 있고 몸풀 교재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개념의 기초를 다지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좀 벼공하고 좀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힘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실력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정석의 기본 정석 연습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여기서 보통 이제 연습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실력 정석이랑 기본 정석의 차이를 보면 조금 더 실력 정석이 조금 더 증명이라든지 좀 다양한 접근법들이 좀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예제 유제의 퀄리티도 좀 다르거든요. 거래에서 이제 실력 정석이 예제 유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다지고 기본 정석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실력 정석 연습 문제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심화 완성 단계에서는 이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랑 그리고 심화 문제,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고쟁이 같은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3단계로 거치게 되는 이런 3단계로 만들어서 허들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볼 때마다 좀 이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고등과정 교재를 많이 쓰셨을 텐데 고등과정을 항상 대치동은
정석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정석보다 좋은 교재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교과 과정이 개정되고 지금 과학기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집도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들은 이건 듣보잡이잖아 라고 하지만 강사들 사이에서는 엄지척하는 문제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그런 교재들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석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저희도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좋아하니까도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정석의 연습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하자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6학년부터 서술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데 지금 물론 논의 중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결국 입시 제도가 계속 바뀌면 결국 잘하는 애가 잘합니다. 그럼 확실히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변한 입시에서 무조건 잘할 수 있는 확실한 실력을 만들어줘야 되고 정석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면 빠진 교과 과정을 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어떤 제도가 바뀌든 어떻게 입시가 바뀌든 어떻게 문제 유형이 바뀌든 그냥 기본을 탄탄하게 키울 수 있고 아이들이 실제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불친절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3단계는 전부 다 정석을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연습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1단계에서는 기본 정석의 기본 문제를 유제를 풀고 문제 풀이는 이제 기본 개념을 익히는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원리, 개념 원리 RPM을 사용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를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실력 정석의 필수 예제를 풀고 처음부터 이상한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까 뭐 근축이라든지 이상한 용어들 나왔잖아요. 그런 풀이들은 여기서부터 살살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조리제법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조리제법은 교과에서 나오는데 2차식으로 나누는 조리제법 같은 거 저는 다루거든요. 그건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또는 이제 특목고 내신에서 볼 법한 그런 개념까지도 여기서 좀 다루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3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풉니다. 실력 문제를 던져주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도전시켜서 풀고 아이들의 풀이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성이 되면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정말 잘 풀어요. 작년에 실제로 프리케이머반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성실하게 거친 친구가 지금 현재 이제 모 경시학원, 픽땡 학원에서 굉장히 상위권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너무 티가 났나요? 하여튼 픽땡 학원에서 제일 높은 반에서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단계별로 거치면서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물론 백업도 겁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개념을 공부해야 되니까 저희는 개념 노트를 가지고 다시 학생들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들이 정리되는 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필기 같은 게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기가 돼 있고 증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개념 노트를 아이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쓴 겁니다. 바로 그 픽땡 학원 간 친구예요. 남자입니다. 어머 우리 아이는 발로 쓴 글씨인데 얘는 네, 다르죠. 이거는 뭐 한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들 외울 수 있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근분리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과제를 쭉 정리하게 만들고요. 네, 남학생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문풀을 통해서 개념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했잖아요. 문풀 교재 나오고 피드백을 받아서 틀린 것들은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 가장 많은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이 잘 다져지고 나면 2단계, 3단계는 아이들도 굉장히 수월하고 선생님도 수월하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커리큘럼이 그러면 너무 길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공수 1단계, 2단계, 공수 1의 1단계, 2단계는 20강으로 구성이 돼요. 20강이니까 주 2회 기준으로 하면 10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수 1,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공수 2, 1단계, 2단계를 거친 다음에 공수 1, 2를 합쳐서 3단계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할 때는 공수 1, 2를 합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력 정석 연습 문제 풀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나선형의 완성이에요. 그럼 공수 2 문제를 당연히 공수 1에서는 적용을 하겠지만 공수 1의 문제를 공수 2에서 끌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앞 단원, 앞 과정에 있는 단원의 문제를 뒷 과정으로 끌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괴랄한 풀이들도 잘 나오고 경식 이 정도면 중등심화라든지 어떤 K5 기본 개념들도 좀 학습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풀이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단계예요.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1년 동안 가는 과정이고요. 그냥 이제 뭐 원땡은 그냥 너무 티가 나는데요.
네, 네, 한땡? 이상한데? 하여튼, 네. 원땡 같은 데랑 사실 시간이나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체계적으로 잘하고, 오히려 저희가 좀 저학년에 대한 노하우는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대수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까지, 2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대수가 끝나고 나서 미적분 1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지금 대수 정도까지 가는 친구들은 약간 고학년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등 과정이 되거나 이제 중학생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석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좀 교재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정도 커리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이상윤 선생님 나오셔서 저도 이제 제가 진행하는 고등 커리를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상윤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이 모의고사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보게 되는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를 말하는 거고요. 검증된 이제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단위의 자료들이 있잖아요. 등급 컷이라든지 모수가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객관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KMO를 준비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공수가 필요해.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목적성 있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연하게 미리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 수학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목적성이 없이 그냥 원래벌레 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프리케이모 반 위주로 일단 고등 수학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프리케이모 반에서는 이제 케이모 1차 대비 입문을 준비하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모 1차를 대비하는 반을 대비하는 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반은 월요일, 금요일에 4시, 그러니까 4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중등심화, 그리고 중등심화 이어서 극심화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SM의 자랑이죠. 우리 SM의 비시자, 진리자, 우리의 영도자이신 우리 원장님의 기하 수업을 직강으로 들을 수 있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패키지 강의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공수원 1단계가 거의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9월 둘째 주 정도에 공수원 2단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점수 조금 봤다라는 친구는 중간 입반이 충분히 가능하고 테스트 봐서 중간 입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KMO 1차 대비 입문반에 성공적으로 입반하는 아니면 이제 그 이후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걸 좀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그냥 우리 아이는 KMO를 할 게 아닌데 라는 친구들이라도 보통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에서 6학년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냥 공수 1, 2랑 중등 심화 그리고 SM 기하까지 이번에 혹시 자리가 있나요? 이런 거 고민 없이 쭉 체계적으로 한번 쭉 관리를 받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딱 좋은 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커리표는 지금 6월부터 이번 지금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8월 말이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8월 말이니까 공수원 1단계 거의 9월 둘째쯤에 끝나게 되고 공수원 2단계 뿐만 아니라 이제 A급도 지금 A급에서 A급 에센스라고 해서 A급 스텝 A에서 좀 지엽적인 문제들을 빼버리고 필요한 문제들만 모은 것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합 1은 이미 끝나고 조합 2, 그 다음에 중등 극심화 과정까지 쭉 같이 연결돼서 가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SM 기하 라인입니다. 그래서 공수 1, 2단계도 아마 11월 말이면 끝날 것 같고요. 공수 2, 2단계랑 그리고 공수원 3단계는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겨울방학 때쯤에 학습량을 좀 확실하게 폭발적으로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전 특강을 통해서 공수원 3단계, 공수 3단계를 같이 이렇게 병렬로 진행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아이들이 워낙 잘 따라와가지고 지난 과정은 작년은 잘 따라와서 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수론 같은 것도 같이 붙여가지고 K모 입반하기 전에 정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고 넘어간 이거는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종합 중고등 종합 누적 테스트에서 여기서 계속 아이들의 시험 감각을 계속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면요. 학생마다 이런 문자가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사이트를 받자마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꼭 말씀드리려고 요 세모 모양을 찍으면 쫙 팝업으로 뜨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제 소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수업 진도 과제, 복습용 영상, 그리고 데일리 퀴즈를 보는데 원본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 영상은 저는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프리케모반은.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물론 결석을 해서도 보기도 하지만 문제를 봤는데 수업 시간에는 그 분위기 휩쓸려서 질문도 못 하거나 그때는 다 알아들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 그냥 그대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이 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비주얼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비주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아이들이 퀴즈를 보고 나면은 시험지를 그렇게 어머님들한테 안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스캔을 다 해서 끝나고 나면 원본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직접 틀린 거 보면서 아이들 등짝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잘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틀린 거 다시 풀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본 시험지도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원본 시험지 가지고 다시 재시험을 보거나 시험지 하는데 이제 공부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케모반도 그렇고 A급 수업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의 과제를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카톡으로 이제 피드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내면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게 돼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채점을 다 해서 틀린 문제 힌트 주고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데일리 퀴즈입니다. 8점밖에 못 받았다가 아니라 8점 만점입니다. 8문제거든요. 매번 8문제 누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퀴즈라서. 두 번째로 이제 저도 주말 고등 수학을 하는데 이상민 선생님 반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뭐냐면 이거는 초견으로 보려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통 수학을 처음으로 보고 싶어. 내지는 한번 공수를 다 봤는데 개념만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복습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반이고요. 공통 수학 원 기본을 12강으로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의미 있는 교재는 정석입니다. 정석을 12번 만에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들, 여기서는 약간 교과 과정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좀 너무 심화된 개념들은 좀 제거를 하고 압축을 시켜서 정석 라이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개념에 대한 문풀들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약간 연산에서 개념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 프린트로 이제 문풀 프린트가 과제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원을 초견으로 공부하는 학생 또는 한 번 더 빠르게 복습하려는 친구 또는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공수학을 학습을 해서 공수원을 초견으로 보고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대학학원에서 정석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까지 공부할 수 있고요. 공수원 기본을 붙고 나면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수원 12강 끝나고 공수원의 실력업에서 이제 문풀과 유형 위주로 돌아가는 이게 12강 진행이 되고요. 전체 1년 커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9월부터 제가 개강이 될 텐데 8월 29일 개강이긴 한데 9월부터 해서 주말 공수원이 기본 12강, 실력 12강, 공수2 기본 12강, 실력 12강 계속 이제 기차 타듯이 이렇게 하면 다른 거 같이 공부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공수1, 2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도 3시간입니다. 주말 3시간 깔끔하게 딱 해서 대신에 이제 과제는 역시 또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피드백을 하면서 질문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질문은 질문이라고 표시하시면 제가 손풀이로 질문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영상으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는 12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냥 다항식 연산부터 해서 행렬은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행렬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공수2에서 유리함수, 합성함수 문제를 같은 거 행렬을 풀어야 됩니다. 행렬 특히 저는 케일리 밀턴 이거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런 것들까지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제가 이제 맞춤을 합니다. 맞춤 수업 개강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여기 와서 안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목동에서 수업할 때 맞춤 학원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수업을 잘하는 강사, 맞춤을 잘하는 강사 좀 다르긴 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강사를 되게 오래 하면서 맞춤에 대한 트레이닝도 좀 받은. 그래서 맞춤을 하는데 대신에 저는 이제 4명 제한으로 프리미엄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관련된 거는 상담실에 문의를 주셔야 되는데 특히 주말 5시에서 8시 5시에서 8시 시간은 고등수학을 위한 프리미엄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그냥 고등수학 할래요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맞춤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명확하게 문제집을 들고 와서 어느 단원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맞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맞춤으로는 수업을 하고 싶은데 고등수학은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표준 커리큘럼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12강 정도로 그래서 고등개념 공수 1, 2, 대수 미적분 1까지 고등 개념을 역시 맞춤으로 공부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4명 제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면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부모님과 같이 의논해서 교재를 결정하고 커리큘럼 어느 정도 결정하면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정별 기본 자체 컬이나 교재는 제공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뭐 개념 원리를 하고 싶어요라는 거는 저랑 같이 수업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A급 이상을 공부하는 걸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맞춤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표가 나갈 건데 지금 이런 표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